네, 오늘 모신 분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이시죠. 김민석 특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참 방산과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그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우리 대통령이 회담 중에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날 그 뭐죠? 트루스 소셜 거기를 통해서 허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 완전히 이제 그 건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팩트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취재한 결과 세부적인 것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가 탑다운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연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료 확보를 미국이 도와달라라고 했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어프로벌 승인한다 했는데, 이 승인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미 전문가나 언론들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핵 추진 잠수함의 해결로를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한 그 공동 보도문이나 선언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 자체가 이제 전략적인 결정을 했을 때 한국의 잠수함 산업이나 이게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런 게 잘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언론에서 표현할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배경은 정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영국한테도 공유한 적이 없는데 한국한테 이번에 공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근데 명백한 오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요 미국 언론 매체가 이렇게 오보를 한 것에 뭐가 있냐?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이전해달라, 아니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팔아달라, 뭐 이런 요청이 전혀 한 바 없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데 연료를 구하는 걸 도와달라 요것만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전문가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제 말을 하니까 오히려 황당해 하셨어요. 당연히 오커스처럼 미국이 이 미국제의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구매를 하거나 혹은 기술 이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국 관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일단 논의를,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조하거나 협력해야 될 것인가, 요게 대한 것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요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결국은 미국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 이걸 좀 아래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실제 팩트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아무래도 그 방사능 노출 문제, 그 다음에 안전운항 문제,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그 관점에서 한국 해군은 그 노하우가 미국 해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이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하거나 아니면 배에다가 원자로를 탑재한 역사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연구는 기초적으로 했으나 실증이 지금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에다가 원자로를 해서 띄우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그 SMR 유명한 거 아시죠? 요즘 이제 핫한 SMR 주식이 해상 SMR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해상 SMR의 테스트베드를 2028년까지 완성해서 배에다가 SMR을 띄우는 거, 요것이 지금 시작인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그 원자로를 자기네들은 70년 동안 배에다 실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너네들이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10년 안에 만들겠다, 이런 거 다 뻥이고, 한국이 결국에는 미국한테 원자로 설계라든가 아니면 원자로 잠수함 설계 전부 다, 그러니까 원자로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 설계를 다 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요게 대해서 이제 좀 그 서로 한국과 미국 간의 간극, 인식의 간극을 좀 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바로 우리 그 국회에서 발언한 어떤 의견들을 보니까 뭐 10년이면은 뭐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핵잠수함 건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게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당장 10년 만에 할 수 있다. 요게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0년 안에 가능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한 원자력 잠수함을 그 원자로 그 안정성 검증이라든가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안에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자력 잠수함 설계 건조와 동시에 지상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 실험용 원자로를 동시에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걸릴 때는 지상에서 일단 배에다 실을 원자로를 만들어서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오래 해보니까 이 원자로 문제가 없다 한 다음에 그때부터 원자력 잠수함 설계하기 시작해가지고 원자로에 넣고 건조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10년 안에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설계와 그 실증로의 건설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제 지상 테스트랑 그 건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 여러 유례가 없던 것이고 옛날에 이제 1960년대, 50년대 처음 원자력 잠수함을 건설할 때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10년 만에 만들 수 있다. 이게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화에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발언을 그런 의견을 좀 내놔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요것도 제가 이제 기본 자료 조사라든가 그 학문적으로 좀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 조사해 봤는데 하나오션은 원자력 잠수함을 설계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다만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를 하나오션이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로를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기술 요게 대해 이분들은 이제 해상 원자로에 대한 준비도 있었으나 앞서 말한 대로 지금 배 혹은 잠수함에 실는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기술적인 장벽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원자로가 완성됐을 때 혹은 원자로를 그대로 수입해서 장착했을 때 하나오션은 거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고 그 두 군데의 잠수함 건조 시설을 모두 봤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잠수함을 건조할 때 그냥 도크 그 밖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전용 잠수함 건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잠수함 건조 시설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크고 잘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스토리 그러니까 원자로를 어딘가에서 제작해서 수입해서 그대로 그 잠수함에 단다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정말 10년 안에도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자체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핵 농축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방법의 경우에는 거기서 5년 정도는 더 들어간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것만 있다고 하면 원자로만 있다고 하면 뭐 완벽하게 제조할 수 있는 설계와 건조 능력이 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외의 반응은? 미국의 반응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제 군사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국방 전문 기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맞고 그들의 눈에선 한국은 초보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지금 현재 장보고 3의 원자로를 달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혹은 뭐 그런 잠수함들을 이제 한국군은 쓰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건조해가지고 미국군이 주거나 미국 해군에 주거나 아니면 딴 나라 쓰기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데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설계 기술이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좀 비밀리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너무 지켰고 그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갑자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다 하면 미국이 놀라거나 의심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수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 중인 뭐 도산 안창호급 혹은 이제 장영식급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잠수함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산 안창호급이나 아니면 이제 장영식급
보다 더 작은 원자력 잠수함도 있어요. 고발인 즉슨 원래 이제 어떤 그래서 제가 옛날 취재한 내용이나 보도에 따르면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자력 잠수함 추진 계획이 실제로 비슷하게 있었으나 성사되지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문제로. 이때 해군의 보관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장보고 3 이게 이제 3,000톤급 잠수함 이후에 배치 1, 2, 3가 있고 지금 단계 2거든요. 3에다가 똑같은 디자인의 그 디젤 엔진을 꺼내고 거기다 원자로만 집어넣는 이런 걸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설계한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를 했다가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롭게 지금 추진되었던 원래 전략은 장보고 4라는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과 올해 초반 기준으로 했어도 지금 원잡이 승인이 안 됐으니까 네. 해군의 전략은 나중에 원자력 잠수함으로 바꿀 수 있는 설계를 가진 잠수함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설계를 한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설계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원자로만 바꿔가지고 장보고 4 배치 2로 하자. 요게 원래 해군의 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취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장보고 4부터 원자력 잠수함으로 설계될 길이 열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미 장보고 우리 이제 3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뭐 캐나다에 수주하는 이런저런 것들도 이제 3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4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핵 원자로가 들어갈 수 있는 전제로 설계까지 이미 완료가 됐다. 4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냐면 기본 설계나 개념 설계를 이미 2025년 봄에 부산에서 열린 마덱스라고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이 공개한 바 있고 해군 역시 장보고 4 계획을 그때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은 이제 장보고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